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을 정리할 겁니다. 자,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에 관한 것은요, 보험료 지급 의무도 있고요. 또 위험 변경이죠. 위험 변경이나 증가가 됐을 때 통지 의무도 있네요. 또 일반적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변경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위험 유지 의무다. 위험 유지 의무도 있고요. 자, 또 일반적인 분들 사고 발생 통지 의무도 있죠. 자, 사고 발생할 때 통지 의무. 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보험료 지급에 관한 의무입니다. 자, 보험료 지급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일반적 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죠. 자,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일명 최초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 지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 보험자 책임이 개시가 되겠죠?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자, 포인트입니다. 약정이 체결될 수 있어요.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입니다. 2개월이 경과되어 버리면 계약은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을 두고 있네요. 최초 보험료 지급을 안 해버리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되면 일반적 계약은 해지된 걸로 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2개월인데 우리 7회 시험에서는 1개월에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최초 보험료 지급을 안 해버리면 보험자 책임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보험료이지요. 자, 계속보험료를 약정기일에 납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계약자가 이를 혜택, 납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최고합니다. 자,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2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제가 된 걸로 본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보험료입니다.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일단 최고를 합니다. 내라고요. 자, 그래도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 구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보험료 지급 의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계약자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든 타인을 위한 보험이든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든가 보험 수익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는 게 원칙. 다시 예외가 있죠.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때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죠. 이때 타인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자하고 다른 경우죠. 다시 말해 우리 피보험자라든가 또 우리 임보험 같으면 보험 수익자가 되겠죠. 자, 타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힘이 조건이 붙어요. 타인이 권리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분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이제 보험료 수령권자입니다. 자, 보험료 수령권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보험자가 수령하겠죠. 자, 보험자나 대리인이 수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 대리상, 최악 대리상이죠. 최악 대리상도 수령 권한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보험 설계사도 보험료를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일회보험료 수령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요. 하는 기본적으로 보험자 측에서 기본적으로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급보험료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죠. 자, 보험료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줄여달라고. 또 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자, 감액 청구를 하는 것은 자, 보통 우리 계약자가 하겠죠. 보험료 줄여주라.
그래서 계약당사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법률에서 변경돼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특별한 위험을 얘기한단 말 나옵니다. 자,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가지고 보험료액을 정했어. 그럼 보험료액이 좀 더 높았겠죠. 근데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됐다 나와 있죠. 소멸됐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위험 부분에 관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자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험이다. 무슨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등등.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될 것을 자, 8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봅시다. 3만 원분이 더 들어갔죠? 근데 그게 소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8만 원을 계속 납부했겠죠? 납부했다. 이면 이때 감액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감액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5만 원 부분만 낸다. 따라서 감액 청구는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감액 청구가 나오면 계약자가 청구할 것이고 아울러서 특별한 위험이 소멸된 경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기된 위험이 소멸된 경우 감액 청구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증액 청구는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자가 청구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 보험기간 중입니다. 자, 기간 중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보험자는 자, 1개월 이내죠. 자, 1개월 이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든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감액 청구하고 증액 청구 두 개 비교해서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급 시기에 관련된 문제 또 장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책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우리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돼야만 보험자 책임이 개시가 된다. 그러면 지급 장소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다면 우리 지참 채무 원칙에 따라서 지참 채무는 일반적으로 그쪽에 가지고 가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자인 보험자 영업소가 지급 장소로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지급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급 방법은 위험리에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시 지급도 가능하고 분할 방법도 가능합니다.